경기도 양주 출신의 내리 5선은 아니고요. 4선인 정성호 의원입니다. 이재명 후보와는 사법시험 동기이고 국회 이재명계의 그 집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87년 3월에 저희가 3월 2일 정도 연수원 입소했었는데 그 당시 연수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다닐 때 약간 학생운동 경험이 있었던 우리가 그 당시 그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고시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한계에 부딪혀갖고 고시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그런 어떤 미안한 감들, 시대에 대한 또 책임감들 이런 걸 느꼈던 합격생들이 일부 이제 준비를 했었죠. 연수원 들어가기 전부터 서로 되게 아니까 아는 사이였으니까 되게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줄이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모임을 좀 갖자. 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런 판검사, 변호사, 법조인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모임을 바로 만들었어요. 그래갖고 첫 모임을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은 한 3월 한 중순 이후쯤에 문병호 우리 연수생이 자기 반에 좀 이상한 애가 하나 있다 데려왔습니다. 이영진 씨에게 똑같아요. 좀 약간 특이했기 때문에 역시 목소리 크고 또 존재감이 딱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사실은. 그게 3월에 벌써. 그래갖고서 얘를 하나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와서 데려온 게 그때 이재명이었습니다. 이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 학회였고요. 그런 흐름들이 연수원 13기서부터 쭉 있었는데 이게 이름도 그 당시 붙이질 않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1년 차가 법원 공무원 사무관 신분이에요. 공무원이야. 만들 수가 없어 그런 사조직을.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대학 다닐 때 우리 운동할 때처럼 똑같이 모여서 책 하나 선정해갖고 사회자, 발제자 토론해갖고서 저녁에 친구 집 연수생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법 연구회 연수생들이 저 오후에 그 수업 마치고 저 다 같이 명동에 가서 출탄 마시고 시위하고 돌 던지고 그랬었지. 그때 적발됐으면은 한 10년 뒤에 졸업했겠죠. 그렇죠. 그럼 다 잘렸겠죠. 공무원 신분이니까.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때 같이 갔었습니다. 사시 합격이 86년 몇 월이었어요? 86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해갖고 그렇죠. 10월 말 정도쯤에 발표했던 걸로 기억해요. 몇 분이나 계셨어요? 한 15명 정도 됐어요. 15명. 몇 분이셨어요? 전체가? 전체가 몇 분이셨어요? 전체가 295명 정도 우리가 입소했어요. 그 15분 한번 좀 알만한 되게 분들이 지금 알만한 이제야 분들은- 공개한다. 이제야 말할 수 있다. 저 이재명 후보 책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, 그다음 문병호, 최원식, 또 전임 그 검찰총장 전전임했던 문무일. 그다음에 지금 문무일도? 헌법재판관은 민용배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판사 출신들 꽤 됩니다. 지금 김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업에 지장이 받을까봐 얘기하기 그렇고 여러 변호사들 많이 있죠. 그 문병호 의원이 그 반에 총무였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죠. 이재명을 딱 알아보고 사람 본 눈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그 당시까지는 15분 총명했었지 문병호가 총명했었는데 요새 별로 안 흐려졌고요.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그 최원식 의원이 제일 이론가였습니다. 최원식 의원이 우리 법대 동기들 저랑 대학 동기인데 그렇죠. 최 의원이 또 이재명 우리 연수생하고 또 가깝게 지냈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술이나 잘 먹고 술자리에서 목소리 높이고 그랬었죠. 근데 그 15분 멤버들이 대부분 다 스카이 출신들 아니었겠어요? 서울대가 제일 많았죠. 그렇죠. 아까 주요 인사들도 지금 저 문병호, 최원식, 우리 문미령 고대, 그다음에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서울대 그때 이재명 연수생은 이제 중대 유일했죠, 출신이었으니까 사실은. 연수원 내에서 또 그 서클 내에서도 거기서도 비주류였네. 비주류죠. 그러니까 비주류끼리 늘 만나는 거야. 나도 비주류였고. 비주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. 저는 우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늘 감동하는 게 연수원 들어가면 다 그 당시 80년대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사람들 대개는 60년대 전후에서 태어나갖고서 초등학교, 중학교 60, 70년대 다녔는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, 사실.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는데 나도 내가 굉장히 고생하고 살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재명 얘기하니까 이건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, 사실은요. 근데 그런 친구가 되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은
다 나중에 뭐 판사 검사 같은 뭐 변호사가 돼갖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다 도와주겠다 다 말은 그렇게 다 합니다. 네. 약속 지키는 자들 별로 없어요 사실. 네, 네. 근데 이재명 뭐 저는 그 신문 기사 최근에 봤어요. 그 86년 11월 3일자 경인일보 기사에 네. 이재명 씨 관련해갖고 정말 그 뭐 검정고시로 공부해갖고 대학 마치고 고시 합격했다. 그때 그 당시 그 표지가 성남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열어갖고 약자들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.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이재명이 지킨 겁니다. 그렇죠. 지금의 뭐 로스쿨 나오거나 지금의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거하고는 급이 달랐습니다. 그렇죠. 그 당시는 네. 저희가 88년도에 87년도 12월부터 연수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 마땅 이재명과 가까워진 게 성남지청에서 연수를 했어요. 지청에 가서 들어가니까 15들한테도 다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판검사 변호사의 끝발이라는 게 네. 대단했습니다. 그렇죠.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네, 정도야. 네.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. 시부한테도 영감님. 다 영감님이라고 불렀죠. 변호사들 원로 변호사들 영감님이라고 하고 대우가 변호사들도. 그랬습니다. 그다음에 네. 뭐 연수원 다니게 되면은 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마담 뚜라고 다 리스트해 갖고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 부잣집 뭐 좋은 집 다 이런 집에서 중매 들어오고 이런 때였어요 사실 그 당시가. 근데 89년도 우리가 2월에 수료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. 다 모여갖고 제가 이제 술김에 나는 이제 술김에 그런 건데 야 우리 박 개업하고 뭐 군대도 가야 되는데 다 우리 처음 약속한 대로 다 가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변호사 하자 다 그랬는데 다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. 이재명만 그걸 제대로 지킨 거지 바로 가서 나가서 지키고.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온 거죠 사실은. 저는 어디 가서나 지방에 다니면서 요새 뭐 선거운동 하면서도 제가 고시 합격한 수많은 법조인들 위에 선배들 내 후배들 많은 법조인들을 50여 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이재명처럼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원칙과 삶에 투철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. 더군다나 그 당시에 89년도 87년도 연선 들어가고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연선 들어가고 노태우 초기에 우리가 수료했는데 그 당시에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험난했던 그 어려웠던 그 동네에 다시 가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실천한 사람은 제가 이재명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그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좋았어요? 괜찮았죠 사실. 예. 이재명 그래도 뭐 한 8, 90등 이상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었군요. 본인이 원했으면은 임명됐죠 사실은. 주변에서 그 당시에 판검사 다 판검사 임명하려고 연락 시험들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집중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성적 됐고 임명권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판검사 조금이라도 안 해보라 그러겠어요 사실은요.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진짜 그 부모님들 가족들의 그렇죠. 로망이 판사 검사 돼갖고 영감 소리 듣고서 똥똥 하루라도. 건데 딱 하루라도 그걸 안 하고 누가 더군다나 그 어떻게 스스로도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비천한 정말 한미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딴 데 가서 변호사해도 돈 벌던 때야 그 당시에 사실은.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시위하던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다. 이런 건 이재명이 유일할 거예요 사실.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법고시라는 게 못 다닌 겁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사법고시라는 게 아무리 암기 위주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깔려 있어야지 사법고시 준비가 되고 합격할 텐데 근데 이재명 그 후보처럼 6년을 공백으로 있었는데 이게 대학 20살 돼가지고 사법고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시 합격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? 고시가 외시대 행시는 사법시험이나 특히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력 싸움입니다 사실.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일단 법조문도 잘 외우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판례들 잘 암기해 갖고서 잘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재명 우리 후보는 뭐 암기력도 탁월하지만 그 탁월한 상황 판단력들 그 종합적인 분석력들 그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그게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당시도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저 상대방들이 그가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 됐을 때도 대중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 시민들이 도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개최하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굉장히 빨리 파악하는 거야. 그 상황 판단력, 그 종합해 갖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능력들이
이게 훈련된 거라기보다는 좀 타고난 게 아닌가 이게. 네. 그 당시에 타고난 게. 이재명 이재명 선생이 장래에 큰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. 대통령까지도 될 것이다.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저는 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약간 얘가 되면 악질 검사가 되지 않을까. 오늘 대박이다. 제가 그래서 저한테 술만 먹으면 그래요. 너 때문에 저 이렇게 편한 길 안 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. 그러면 야, 너 악질 검사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.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. 그 얘기가 있는데 네. 이 후보가 이제 저한테 술 마시면 가끔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안동에서 이제 검사 시보할 때 이게 안동에 검사 몇 명 되지 않은데 굉장히 좋아했대요. 너는 딱 체질이다. 체질 검사다. 이거 뭐 그냥 쫙쫙쫙 해가지고 자백도 잘 받아내고 분석 능력 뛰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계속하면은 이게 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렵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보를 안 하겠다. 그다음에 검사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울었답니다. 왜 울었대요? 발전도상이라는 말을 저 유시민 작가가 했잖아요. 네. 그 말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? 그렇죠. 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초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걸 더 보충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어갖고 뭐 변호사 기업 이후나 또는 뭐 시정을 할 때나 도정을 할 때나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일견 우리가 보기엔 이재명이 좀 뭐 고집이 세다, 독선적이다, 잘 안 고칠 것 같지 않는, 잘 변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정말 제가 보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실용적이 현실적이죠, 사실. 그리고 본인의 단점에 관련해서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늘 차분하게 해라, 여유 있게 해라. 그리고 최근엔 거의 대통령답게 해야 된다. 차분하게 해라, 여유 있게 해라. 늘 좀 그런 말을 제가 이 후보한테 자주 했었죠. 근데 요새는 별로 자주 우리 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사실. 그 사이에서 또 발전을 했군요. 계속. 그리고 처음 뭐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문자 주고받으면 알잖아. 이게 친한 사이에 딱 보면 알아. 이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구나. 그래서 괜히 이 인간이 맨날 잔소리나 해대고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우리 후보가 2, 3일이면 바꿔요. 그걸 갖다가. 딴 얘기를 안 하고 지적한 걸로 바꿔낸단 말이야. 사실. 자기가 딱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. 좀 바꿔야겠구나 하면은 결국 바꾸는 걸로 보여주더라고. 우리 후보가. 굉장히 강점이죠. 경선하기 전에 직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앞으로 경선 어떻게 할지 막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친구 서로 말 편하게 하던 사이였으니까 요즘은 못 그럽니다. 아예 말을 안 합니다. 우리 정승원님도 마찬가지죠? 아니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앞으로 존댓말을 쓰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쳤군 이건 뭐죠? 어느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. 뭐 저는 거의 인연이 없습니다. 이재명 후보하고. 그런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재명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DJ, 노무현, 문재인은 우리가 좀 같이 해온 세월이 있어요. 스토리가. DJ 30년 민주화 투쟁, 노무현 또 부산에 가서 머리 깨지면서 지역 감정, 문재인 대통령 상을 같이 치러본. 그런데 이재명 소년공 짠한데 뭔가 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싸워야겠다.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.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라 생각을 안 하고요. 어쨌든 늘 그가 국민들 속에, 대중들 속에, 민중들 속에 함께 해왔다는 거죠, 사실은.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시면서 이제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사실 또 정치적 부채도 많으셨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또 사실 오랜 기간 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지역주의 국가하기 애쓰셨지만 또 많은 정치적 인연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. 문재인 대통령은 또 두 분의 자산을 이어받은 분들이고 이재명 후보가
여의도에 어떤 그렇게 할 그런 정치적 인맥이나 그런 자산은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성남에서 89년에 변호사 기업해갖고 성남의 대중들, 성남의 민초들,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 해왔고 그런 걸 실천해 오다가 단련된 어떤 그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또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성남시장은 사실은 부패하고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은 그런 시장이었어요, 거기가. 굉장히 뭐 그래요. 어떤 거기가 그냥 정말 공무원의 무덤 같은 곳이었죠. 복마전 같은 네. 그런 네. 시였거든요. 그냥 막 개발되고 있고 서울에 붙어 있고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시장이 돼 갖고서 그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시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또 낼 수 있었고 경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만 해도 사실 국가의 축소판입니다. 네. 경기도 인구가 지금 뭐 거의 1,400만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본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가 여의도 내에 사실 기성 정치권의 인맥이나 자산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하고들 함께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초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 국민들의 그 정치개혁의 열망들이 굉장히 크잖아요. 네.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도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. 그가 만약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을 때 어떠한 정치적 부채가 없이 오직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, 사실은. 아, 그러니까 여의도의 빚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짜 인재를 갖다 쓸 수 있는 공감이 갑니다.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네. 사실 세종대왕 그랬거든요. 그렇죠. 대한민국 역사는 가장 실용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. 애민정신에 입각해갖고 한글을 창제했고 그 당시에 전국의 농지를 개량하고 또 양전사업 벌여갖고서 농업생산력을 갖다 대폭 또 높였지 않습니까? 뭐 농사직설 같은 농업 관련 책들도 저술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그 당시에 그렇죠. 가장 발전했죠. 천문역법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도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고 문화도 우리 전통 그 아학을 갖다 정리해 갖고서 문화도 창달했고 사실은 그게 실용이거든요.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, 사회, 문화 총체적으로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,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.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 뭐 어떤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개혁적인 거고 그게 저는 세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종대왕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를 갖다 좀 뭐 혁신시켜 갖고 국민들 좀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모든 지표에서 세계 10번째 안에 세계 그 상위권의 강국이지만 국민들 행복 지수는 바닥입니다. OECD 국가 중 최악의 사진요. 청소년 자살률, 노인 자살률, 노인 빈곤율 가장 나쁜 지표 아니겠습니까?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나고 있고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.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지표가 다른 경제 지표가 높으면 뭐 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, 사실은.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. 세종대왕 쳐드려야 되겠네요. 박수 한번 쳐야겠다.